제가 원래 이 차를 처음 샀을 때는 분명 손세차 위주로 했었습니다만 이게 시간이 지나고 어쩔 수 없는 사정들과 피치 못할 이유들로 인해서 지금은 어쩔 수 없이 기계세차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절대 이 차에 대한 애정이 식은 것이 아니라. 안녕하세요, 김루키입니다. 오늘은 제 차 W205 C클래스를 리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은 제 채널에서 한 두세 번 정도 컨텐츠로 사용되기는 했었습니다만 그 이후로도 이 차량의 소식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이 차량을 2년 반 동안 타면서 느꼈던 장기 시승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략하게 이 차량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2015년식 가솔린 C클래스 모델입니다. 아방가르드 트림이었고 제가 2021년 이 차량을 구매했었습니다. 구매 가격으로는 2,450만원이었습니다. 구매 후 제가 수리비로는 200만원 정도의 기본 정비비가 들었었고 그 이후로는 엔진오일만 교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충격적인 사실은 이 차량이 지금 헤이딜러 가격으로는 고작 1,600만원 밖에 안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엔카에서 1,000만원대로 구매할 수 있는 벤츠 C클래스는 어떤 상태인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적인 부분에서는 8년이 지난 차이지만 구형차 느낌이 덜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당연히 이 당시에 디자인이 잘 되었다는 그 이유도 존재하겠지만 지금 새로 풀체인지된 W206 C클래스가 그렇게 인기가 많지 않기 때문이란 반사이익도 존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내 디자인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C클래스의 디자인은 매우 고급스럽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차급에 한해서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이 정도 가격에 이 정도 고급스러움은 역시 벤츠뿐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블랙 하이그로시가 굉장히 많이 떡칠되어 있는데 실생활에서는 지문이 많이 묻는 등 불편함을 이야기할 수는 있으나 일단 예쁘기 때문에 무조건 용서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가장 만족스러운 부분은 원가 절감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사용되는 플라스틱 마감들이 괜찮다는 것입니다. 일반 양산 차량 브랜드에서 가장 꼴보기 싫은 부분이 바로 대시보드나 도어 트림에 사용되는 우글우글하고 못난 플라스틱들인데 이 차의 플라스틱은 전체적인 디자인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티도 잘 나지 않고 나름 표면도 잘 정돈되어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이 급에서 이 정도는 괜찮다고 말씀드리는 것이지 엄청 고급스럽고 완벽하다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옵션에서는 굉장히 아쉽습니다. 이 차량은 2015년 초기에 나왔던 차량이기 때문에 옵션이 더 부족합니다. 가장 아쉬운 옵션은 핸들 열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제 겨울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장갑을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쉬운 옵션은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없다는 것입니다. 차선 유지 기능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속도 유지만 가능하고 나머지 첨단 기능은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독일차는 당연하겠지만 통풍 시트 같은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용서해줄 만한 옵션이 존재하는데 바로 HUD랑 후측방 경보 시스템입니다. 이 당시만 하더라도 최고급 옵션 중에 하나였으며 역시 프리미엄 브랜드라고 아니 그것 빼고 핸들 열선이나 넣어주면 안 돼요? 이 차량을 패밀리카로 운영할 수 있는지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저희 집에는 아들이 하나 존재하는데 아직 태어난 지 2달밖에 안 된 신생아입니다. 신생아 바구니 시트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물론 못 킬 건 없습니다. 단지 허리가 조금 아플 뿐입니다. 트렁크의 경우도 크게 부족함 없이 사용하고 있으며 굉장히 잡다한 짐이 많지만 이렇게 많은 짐들이 들어가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그런 것이니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벤츠 C클래스 주행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벤츠 C클래스에 얼마나 대단한 스포츠성이 있겠냐고 하시겠지만 생각보다 놀라운 스포츠성이 존재합니다. 아줌마들이나 타는 차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차량의 엔진은 2000cc 싱글 터보 엔진이며 벤츠 E클래스에 들어가는 깡통 엔진과도 똑같은 엔진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차를 운행하면서 가장 크게 느꼈던 부분은 바로 스포츠 모드였습니다. 물론 스포츠성에 굉장히 특화된 차량과는 차원이 다른 차이가 존재하겠지만 제가 일상적으로 탔던 BMW나 아우디 같은 차량들과는 굉장히 다른 스포츠 모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차를 체감으로 타본 사람들은 다 아실 것입니다. 스포츠 모드와 일반 모드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을요. 스포츠 플러스 모드의 퍼포먼스를 위해서 일부러 일반 모드의 미션을 병신처럼 만든 것이 아닌가 싶은 합리적인 의심마저 들 정도입니다. 가장 먼저 리스폰스가 굉장히 많이 달라집니다. 일반 노멀 모드에서는 벤츠 특유의 느릿느릿하게 가는 한 단계 한 박자 늦게 반응하는 미션 속도가 존재하는데 스포츠 플러스 모드에서는 즉각적인 반응을 바로 일으켜주기 때문에 자동차를 잘 모르는 일반인들도 이게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출력에 있어서도 2000cc 싱글 터보 198마력이지만 시내 주행에서는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차량의 방음 수준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 풍절음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오는 편이며 고속으로 달릴 시에는 음악 소리가 잘 안 들릴 정도로 방음에서는 그렇게 좋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다행인 부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차량에 내재된 스피커 자체가 굉장히 싸구려기 때문에 어차피 음악을 안 듣습니다. 이 차의 연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말씀드리자면 제가 지금 트립상으로는 15,000km를 뛰었는데 리터당 9.2kg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90% 이상이 시내 주행이기 때문에 10km가 넘게 나오지 않습니다. 서울 주행에 있어서는 진짜 재수가 없으면 리터당 4kg가 찍히기도 합니다. 근데 그건 너무 특수한 경우이기 때문에 이걸 평균적인 값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고속도로를 타고 먼 지방을 가게 된다면 많이 찍힐 때는 17에서 20km까지 찍히기 때문에 본인의 운전 환경에 따라 연비는 굉장히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차량을 타면서 느꼈던 최고의 장점 중 하나는 역시 또 핸들에 있습니다. 이 핸들 감촉이 생각보다 굉장히 좋습니다. 손이 많이 닿는 이 부분에 타공이 된 가죽이 둘러싸여 있는데 이건 솔직히 이 급에서는 보기 힘든 수준의 옵션인 것 같습니다. 벤츠야 원래 핸들의 진심이기 때문에 이런 엔트리급 라인에까지도 나름 신경을 쓰는 핸들 수준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이 벤츠 차량을 타면 나도 모르게 한손 운전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에 있어서는 이 완벽한 한손 운전을 위한 각도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안전을 위해서는 이렇게 양손 운전을 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벤츠 W205 C클래스 장기 시승 리뷰를 보여드렸습니다. 약간은 두서없이 진행돼 허접할 수 있는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매우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김누킴 채널은 이런 야외 차량 컨텐츠들을 늘려갈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더욱 발전하는 김누킴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